안녕하세요. 스탁투게더입니다. 다행히도 밤 사이에 이제 미증시, 다우산업과 나스닥 그리고 S&P 500 전부 다 2.4%, 2.3%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지 오늘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처럼 다우처럼 이렇게 E자형 이중 바닥형 패턴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그렇게 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자리예요. 왜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락해 버리면은 삼중 바닥형이나 뭐 하여튼 1, 2주 정도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추세 방향이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오늘 조금 더 증시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주도주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이슈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부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호실적이 금융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이어져다가 테슬라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은 넷플릭스는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시소 게임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한 70% 수준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기대감보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어땠죠?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점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 발표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잘 뒷받침되면서 원래는 예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좀 가팔라진다. 왜냐? 실적이 펀더멘털이 잘 받쳐주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이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게 원래 입장이었는데 왜 약간은 달라졌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속도와 기업 실적 그리고 국채 금리 움직임 등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FED에서 페드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연준이 오는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 여부와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인데요. 일부 연준 위원들은 조만간 그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는 뜻을 시사하고 있고요. 일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러한 논의가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강경파와 온건파의 조금 어느 정도 의견 대립이 확실히 있지만 이런 의견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들이 조금 투자 심리를 그래도 안정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저밸류에서 올라오는 이 매수세들이 추가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12월 회의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장중 50%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 전날에는 75%를 넘어선 바 있었죠. 그런데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해당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를 오히려 넘어서는 그 가능성을 탑재하면서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그리고 연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은 총재가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발언에 또 힘을 실어줬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연준의 매파적 정점의 마지막 구회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살아난다면 최근에 이슈가 조금 강했던 그런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었죠? 예, 어제 이제 금요일에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그리고 준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CAM7 공장 세계 최대 규모 연산 5만 4천 톤, 5만 4천 톤을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향 관련주들의 양극재 관련주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신 EDP 그리고 신흥 SAC, 뭐 삼진 L&D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비엠도 수급이 또 괜찮았었습니다. 기관과 외인 동시에 들어왔던 시총 대비해서 기관과 외인의 동시 수급의 탑 종목들을 보면
스펙준 빼고 이제 상신 EAP가 가장 탑 픽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시총 대비예요. 시총 대비. 그리고 보시면 신흥 SEC도 4에서 5위 정도 되죠.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10% 15%가 올라버려서 사실상 뭐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것도 더 좋겠지만은 한 4에서 5% 이상은 기본적으로 더 추가 파동의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강파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리를 나타내면서 그 다음 파동이 나오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역시나 또 삼성 SDI가 6.45% 정도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삼성 SDI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나스미디어 편을 저희가 촬영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나스미디어가 증권사 보고서에도 컨센서스 상향에 대한 목표가 상향에 대한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SCI 평가 정보,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들은 원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좀 받고 있다가 지금은 이런 이슈가 나와버렸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언제 이제는 조금 자제할 수 있는 12월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관련주, 제주은행이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 수급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어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꼭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이슈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저희 증시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무엇이냐면요. 네, 중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격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로 코로나 격리 기간을 보시면은 7일에 플러스 3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2일 플러스 5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따라서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이 되고 A50 지수 선물도 또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신다면은 중국향에 대한 소비 중심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저점에서 만약에 수급이 조금 올라오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유가는 사우디에서는 이제 감산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면서 원래 국제 유가가 조금 반등한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조정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죠? 예, 엄청난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 둔화 측면에서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격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 다시 또 유가가 올라온다면 유가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나중에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감산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국제 유가가 살아나면은 이 관련주들이 또 인플레에 대한 압박감을 어느 정도 크게 좌우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관련 흐름이 나오는지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패션 의류에서 공구먼이 있어요. 공구먼. 이 공구먼이 전부터 상하이 봉쇄 완화 소식이 있을 때 또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당연히 실적 우위에 있는 거는 FNF나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이 라인업이 가장 또 대장이겠는데 공구먼도 중국향에 대해서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또 나와버리는 그래서 어제 이틀 정도 이전부터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됐던 게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좀 첨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뜬다면은 중국발 이슈가 뜬다면은 또 공구먼이 되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모두 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기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